자, 기자 수첩 가겠습니다. 변상옥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장애인 문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이 지금 2박 3일에 걸쳐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추위에 말이죠. 예. 굉장히 추운데. 눈도 안 정말 오는데 추운데. 말입니다. 예. 이 농성은 2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알리고 또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예, 장애인의 날이죠. 이번 농성의 구호는 멈추시오 여기 표가 있소이다입니다. 네, 멈추시오 여기 표가 있소이다. 표가 있으니 멈추시오. 멈춰 태우지 않는다는 현실이 배경인가요? 그렇죠. 차표를 끊으면 차를 타는 걸로 돼 있겠지만 당연히 탈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일단 비장애인들의 얘기고 예. 차표를 아무리 끊어봤자 버스에 올라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차표를 끊었다고 모두 차를 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죠. 네. 이 나라에 이제 고속버스가 2,000대 있고 시외버스가 8,000대 있습니다만 예. 저상버스 휠체어를 탄 채로 플랫폼 턱에서 그대로 버스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예. 휠체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갖고 있는 버스도 없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접어야 됩니다. 접어서 짐칸에 실어야 되고 어허. 장애인은 따로 누가 업어서 버스에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러면 도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휠체어를 짐칸에서 꺼내가지고 펴서 누군가가 또 번쩍 들어가고 앉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적어도 2명 이상이 거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못 하시는 거네요. 못하죠. 예. 그런데 이게 저상버스라든가 휠체어 리프트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운전기사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그렇죠. 이 짐칸에 싣고 가는 것도 등받이가 접히는 휠체어에 해당되는 거지. 예. 등받이가 접히지 않는 휠체어는 애당초 버스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또 접는다 해도 고속버스 짐칸을 보면 고속버스 회사의 구조에 따라서 예. 어떤 짐칸은 높이가 낮고 어떤 짐칸은 좀 높고 그래요. 그럼 짐칸이 낮은 고속버스에는 휠체어를 옆으로 누워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개 어디가 걸리면 손잡이가 걸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드라이버를 가지고 손잡이를 나사를 틀어가지고 떼내야 됩니다. 아, 타기 위해서 예, 타기 위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고. 그럼 내리면 다시 펴서 조립해서 누가 태워주면 이제 끌고 가야죠. 예, 이런 겁니다.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모든 대개 시설들이. 이제 조종간 나사를 풀어야만 짐칸에 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결국 2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휠체어를 싣고 또는 일부 부분을 떼었다가 다시 붙여주고 해야 버스 타는 일이 가능한데 그것도 짐칸이 높이가 높은 버스만 가능하다라고 예. 하는 거죠. 결국 뭐 운전기사라든지 버스회사 직원이라든지 뭐 주위 동행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못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람을 들어올리려면 남자 성인이어야 됩니다. 여자 그렇습니다. 성인의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예. 장애인이 여성이라면 남자가 번쩍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참 난감하고. 예. 그럼 버스 타고 갔어요. 어떻게든 탔습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가야 돼. 그러네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자기를 안아서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짐칸에 겨우 넣었던 휠체어를 다시 꺼내가지고 펴야 되고 또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끔 보면은 수동식 휠체어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몇 개씩. 예.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착한 휴게소인데 누군가를 불러서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그 휠체어를 저한테 갖다 달라 그리고 뒤에서 좀 밀어달라. 예. 근데 여기서 여성은 여성을 찾아야 되고 남성은 그렇죠. 남성을 찾아야 화장실 가야 되니까요. 예, 화장실 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은 뭐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다.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아무 방법이 없어요.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것 자체를 참는 거예요. 이제는. 예. 화장실 가는 것도 참는 거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래 그냥 내 방에서만 살자. 어디 간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참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참 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이나 2번 고향을 가든지 꼭 가야 될 자리가 생겨서 가야 된다면 이제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차역은 그나마 좀 갖춰져 있습니다. 예. 기차역은 엘리베이터 이동식 경사로도 있고 뭐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서 좀 나은데 기차역은 도시마다 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부선, 호남선 큰 도시에만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도시가 목적지라면 경유해서 가려면 어차피 또 버스를 갈아타야 이런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장애인 콜택시는 광역권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작은 도시는
시내버스도 저상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겠죠. 예. 그래서 또 좀 큰 도시는 저상버스가 있긴 있는데 몇 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집에서 나와서 일반 시내버스에 기어 올라가지고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 가서 갈아타야만 되는 거죠.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진짜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멋있게 돼 있어요.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죠. 현실은 거의 모든 교통수단들이 차별을 하고 있네요. 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법까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또는 뭐 정책적으로 의지가 없어서 포기하든지 이런 얘기는. 2001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몸부림 때문에 덕분에 2005년에 그나마 이 정도의 법이라도 만들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먼 거죠. 특히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장애인한테는 오히려 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네요. 장애인들이 가끔 등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고속버스, 시외버스에는 올라본 적이 없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시범사업 예산 16억 원을 16억 원을 국토부가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16억 원을 잘라버렸습니다. 다.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래서 국회에 왔는데 국회가 야 정치적으로 약속을 한 건데 이러면 되냐. 다시 16억을 살렸습니다. 이 16억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지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통과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시범 사업입니다. 16억. 16조가 아니고. 턱없이 부족한 그럼요. 액수잖아요. 이건 잠깐 몇 군데서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표어가 멈추시오. 여기 표가 있소이다. 이겁니다. 이 외침은 정말 절규네요. 장애인들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조금 있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보신각에 서울 종로로 와서 1시까지 모여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예산이 16밖에 없는데 정책적 지원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확인을 하겠지만 뭐 간단합니다. 시내버스는 다 저상버스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본 장애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아예 간 적이 없는 거죠.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시내버스는 일단 저상버스로 바꿔서 고속터미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반드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됩니다. 전체 버스를 다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 돈도 없고 하니까. 석 대 중에 한 대라든가 넉 대 중에 한 대라도. 점차적으로.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그 버스를 타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에 가서 자기가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나마 저상버스가 마련되면 그 저상버스가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가서 타게 되는 거죠. 이 교통약자를 지원할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신경도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요. 약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